김민지 20세의 삶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촌에 자리 잡은 작은 아파트처럼 소박하고 때로는 초라했다. 그녀는 20살의 풋풋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또래 친구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거나 비싼 커피를 마시는 법이 없었다. 대신 낡은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밤늦도록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은 어머니 박미선 50대 중반이었다. 어머니는 허리 통증을 달고 살면서도 매일 밤낮으로 낡은 옷들을 수선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낡은 재봉틀에 달칵, 달칵 하는 소리가 좁은 아파트의 정적을 깨뜨리며 민지 모녀의 고된 삶을 대변했다. 민지의 방은 작고 허름했지만 한쪽 벽면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스케치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화려한 색감과 독특한 디자인의 드레스, 우아하고 섬세한 무늬의 블라우스. 이 모든 것은 민지가 밤늦도록 꿈꾸는 패션 디자이너라는 원태한 꿈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낡은 연필을 쥐고 너덜너덜해진 스케치북에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려 넣었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디자인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 패션 디자인 학원에 다닐 돈도 없었고 값비싼 재료를 살 엄두도 내지 못했다. 민지는 어머니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늘 죄책감을 느꼈다. 민지야, 오늘은 어서 와서 저녁 먹자. 엄마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미선은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지를 불렀다. 미선은 늘 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려 애썼다. 하지만 민지는 어머니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슬픔과 피로를 읽어냈다. 어머니는 자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 보였다. 민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 한 숟가락 뜨는 것도 목이 메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깨달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겉으로는 평범한 동네 아줌마였지만 미선에게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습관이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 아래 숨겨둔 낡은 철제 상자를 꺼내 들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고 아름다운 미선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턱시도를 입은 잘생긴 남자가 다정하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 미선은 사진 속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은색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반지에는 작고 섬세한 국화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미선이 그저 동네 세탁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아줌마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회한과 알 수 없는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가끔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어머니의 방에서 희미한 인기척을 느끼곤 했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민지는 가끔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는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귀를 찢을 듯한 환호성과 함께 알 수 없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꿈의 내용은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버려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끊임없이 옥죄는 미스터리였다. 민지는 비록 가난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연민이 있었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게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다리 다친 참새를 발견했다. 민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편의점에서 남은 빵 부스러기와 물을 가져다 주었고 조심스럽게 참새의 부러진 다리를 감싸주었다. 그녀의 손은 지저분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로 가득했다. 참새는 민지의 손길에 편안함을 느끼는 듯했다. 민지는 참새를 작은 상자에 넣어 집으로 데려왔고
밤새도록 녀석을 돌봐주었다. 다음 날 아침 참새는 힘찬 날갯짓으로 하늘을 향해 날아갔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텅 비었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온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생명에게서 받은 순수한 감사는 그녀가 겪는 가난의 아픔을 잠시나마 잊게 해 주었다. 민지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소박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패션 디자이너라는 꿈은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였다. 그녀는 그저 어머니의 곁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평범한 딸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은 머지않아 예상치 못한 폭풍우에 휘말리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폭풍우는 그녀의 잊힌 과거와 어머니의 숨겨진 진실을 강제로 드러내게 될 터였다. 그 진실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잃어버린 자아와 꿈을 되찾아줄 유일한 열쇠가 될 터였다. 민지의 단조로운 일상은 어느 날 친구 하나의 불쑥 던진 제안으로 인해 균열을 맞았다. 하나 20세는 민지의 유일한 친구이자 밝고 활기찬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민지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늘 민지의 꿈을 응원했다. 민지야, 너도 이번 패션 디자인 공모전에 같이 나가지 않을래? 이번에 퀸즈 패션 그룹에서 주최하는 건데. 대상 타면 해외 유학 기회도 준대. 너처럼 그림 잘 그리고 센스 있는 애는 분명히 잘할 거야. 하나는 눈을 반짝이며 민지를 설득했다. 민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패션 디자인 공모전, 꿈꿔왔던 무대였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하나야, 난 그런 곳에 나갈 형편이 안 돼. 학원 다닌 적도 없고 비싼 재료 살 돈도 없고 괜히 나갔다가 망신만 당할 거야. 민지의 목소리에는 자격지심과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가난한 자신의 처지가 그녀의 발목을 잡는 듯했다. 하나는 민지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돈이 없다고 꿈까지 포기할 거야. 네 재능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이번이 너의 꿈을 이룰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라. 퀸즈 패션 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알잖아.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기죽지 마. 민지야, 네 재능을 보여줘. 하나의 말은 민지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망설였다. 패션 디자인은 그녀의 오랜 꿈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컸다.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어머니 미선이 낡은 재봉틀 앞에서 고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자신이 공모전에 나간다면 어머니에게 더 큰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민지는 괴로웠다. 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의 말이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민지는 용기를 내어 공모전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뜨거운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민지와 미선은 공모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기 위해 대회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화려하고 번쩍이는 옷차림의 참가자들과 그들의 부모들로 가득했다. 민지는 낡은 옷차림과 수수한 외모 때문에 주눅이 들었다. 미선은 딸에게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 자신이 아끼는 낡은 한복을 입고 왔다. 그때 강다의 20대 초반과 그녀의 어머니 한혜진 50대 중반, 이 그들 옆을 지나갔다. 다혜는 퀸즈 패션 그룹 강 회장의 딸이자 이번 공모전의 유력한 대상 후보였다. 한혜진은 퀸즈 패션 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패션계의 거물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오만했다. 다혜는 민지의 낡은 옷차림과 미선의 촌스러운 한복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엄마, 저런 사람들도 공모전에 나온대. 옷차림 좀 봐. 저게 무슨 패션이래. 재봉틀이나 돌리는 아줌마가
패션을 뭘 알겠어. 다혜는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노골적으로 민지와 미선을 비하했다. 한예진은 민지와 미선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다혜야, 세상은 넓고 별별 사람들이 다 오는 법이야. 패션은 돈과 감각이 있어야 하는 법. 저런 사람들은 애초에 고급 패션과는 어울리지 않아. 그저 구경꾼일 뿐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모멸감에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미선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미선은 다혜와 예진의 얼굴을 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20년 전에 어떤 끔찍한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민지와 미선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민지는 화장실로 달려가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나 그냥 포기할래. 저 사람들은 너무 달라. 내가 감히 저런 사람들 앞에서 설 수 없을 것 같아. 미선은 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민지야, 절대로 포기하지 마. 저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는 건 네가 가난해서가 아니야. 그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래, 네 재능은 저런 말로 짓밟힐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빛나야 할 존재야. 엄마가 너를 도와줄게. 내 꿈을 포기하지 마. 미선은 그렇게 말하며 민지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미선은 민지의 낡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리고 딸의 디자인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꺼지지 않는 어떤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꿈을 짓밟혔던 과거에 대한 분노이자 딸의 꿈을 지키려는 강렬한 의지였다. 이 날의 모멸감은 민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편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어머니의 숨겨진 과거를 통해 그들의 오만함을 꺾고 자신의 꿈을 증명해야만 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공모전에서 우승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결전이 될 터였다. 모멸감은 민지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렸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 잠재된 불꽃을 지폈다. 한예진과 강다혜의 비웃음은 민지를 무너뜨리는 대신 자신의 재능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렬한 동기를 부여했다. 민지는 어머니 미선의 격려를 받으며 공모전 준비에 전념했다. 그녀의 작업실은 작은 아파트 거실이었다. 낡은 재봉틀, 색이 바랜 천 조각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진 스케치북. 민지는 매일 밤늦도록 디자인에 몰두했다. 그녀는 화려한 장식이나 값비싼 원단 대신 버려진 옷이나 자투리 천을 활용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시간의 흔적과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찢어진 청바지의 일부를 활용해 새로운 패턴을 만들고 오래된 스카프를 드레스의 한 부분으로 재탄생시켰다. 그녀의 디자인은 강다의 화려하고 트렌디한 디자인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어머니 미선은 묵묵히 민지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딸의 스케치를 보고 조언을 해주었고 밤늦도록 재봉틀을 돌려 민지의 디자인을 현실로 만들었다. 미선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그녀의 바느질 솜씨는 놀랍도록 섬세하고 정교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낡은 천 조각들은 생명을 얻은 듯 새로운 옷으로 재탄생했다. 미선은 민지의 디자인을 구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그녀가 젊은 시절 서지현이라는 이름으로
패션계를 주름잡던 시절의 열정과 영감들이었다. 그녀는 딸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꿈을 다시금 느끼는 듯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국화꽃 문양의 낡은 은색 반지가 재봉틀 바늘 사이로 희미하게 반짝였다. 드디어 공모전 1차 심사. 참가자들은 자신의 디자인 스케치와 아이디어를 발표해야 했다. 강다혜는 화려한 프리젠테이션과 최신 유행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심사위원들의 찬사를 받았다. 그녀는 민지를 비웃으며 말했다. 저런 촌스러운 디자인으로 감히 어디서 명함을 내밀려고 해. 패션은 돈과 감각이 있어야 하는 거야. 민지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설명했다. 저는 버려지는 것들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고 싶었습니다. 모든 옷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옷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흔적과 추억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어눌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났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심사위원들은 민지의 디자인을 냉정하게 평가했다. 그들은 민지의 아이디어가 신선하다고 인정했지만 디자인의 완성도나 상업성 면에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예진은 심사위원석에 앉아 민지를 비웃었다. 역시 가난뱅이는 안 되는군.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심사위원 중 한 명인 이서준 30대 초반 이 민지의 디자인 스케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서준은 한국 패션계의 천재 디자이너로 불리는 인물로 퀸즈 패션 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거론될 만큼 영향력이 있었다. 그는 민지의 디자인에서 단순한 아마추어의 솜씨를 넘어선 독특한 통찰력과 예술성을 발견했다. 특히 민지가 버려진 1000조각을 활용하여 만든 독특한 패턴은 그에게 묘한 기시감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20년 전 자신이 존경했던 스승 서지현 디자이너의 초기 작품에서 보았던 패턴과 흡사했다. 이서준은 미선이 낡은 한복을 입고 딸의 발표를 지켜보는 모습을 눈여겨보았다. 미선이 무의식적으로 국화꽃 문양의 반지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본 순간 이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국화꽃 문양. 설마 이서준은 심사위원들에게 민지에게 추가 점수를 줄 것을 제안했다. 이 김민지 씨의 디자인은 아직 미숙하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잠재력은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진정한 예술가의 혼을 보았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심사위원들은 놀랐다. 결국 민지는 간신히 2차 심사에 합격했다. 민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한편 강다혜와 한예진은 민지의 합격 소식에 분노했다. 말도 안 돼 저런 거지. 같은 디자인이 합격이라니. 이서준 저 자식.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야. 다혜가 소리쳤다. 한예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민지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민지와 미선의 관계, 그리고 이서준의 심상치 않은 태도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 특히 미선의 국화꽃 반지와 그녀의 바느질 솜씨는 한예진의 마음속에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어떤 그림자를 되살렸다. 20년 전 그녀가 자신의 명성을 위해 서지현의 디자인을 훔치고 그녀를 패션계에서 매장시켰던 끔찍한 과거. 한예진은 미선이 혹시 서지현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한예진은 자신의 오른팔인 박 실장에게 민지와 미선의 모든 과거를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민지가 제출한 서류를 조작하고 그녀에게 디자인 도용이라는 누명을 씌울 계획을 세웠다. 동시에 이서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며 그가 민지를 돕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 한예진은 이서준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거나 혹은 서지현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민지와 미선은 2차 심사를 준비하며
밤샘 작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드리워진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를 알지 못했다. 한예진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탐욕과 불안감은 결국 그녀의 죄를 세상에 드러낼 결정적인 실마리가 될 터였다. 민지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 길은 그녀의 상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험난한 진실의 미로로 이어지고 있었다. 민지가 2차 심사에 합격했다는 소식은 한예진과 강다혜에게 분노를 넘어선 위협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서준 디자이너가 민지의 편을 들었다는 사실은 한예진의 오랜 불안감을 자극했다. 20년 전 자신이 서지현의 디자인을 훔치고 그녀를 매장시켰던 끔찍한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한예진은 이제 민지를 단순히 탈락시키는 것을 넘어 그녀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고 재능까지 꺾어버릴 잔혹한 계획을 세웠다. 한예진은 자신의 오른팔인 박 실장에게 민지와 미선의 모든 과거를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박 실장은 민지의 학적 기록, 미선의 주민등록 기록, 그리고 두 사람이 살아온 동네의 모든 사람들을 몰래 조사했다. 그는 미선이 과거 서지현이라는 이름으로 패션계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그 이상의 정보는 찾기 어려웠다. 서지현이라는 이름은 패션계에서 완전히 지워진 듯했다. 박 실장, 서지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없애버려. 그리고 김민지에게 디자인 도용이라는 누명을 씌울 준비를 해. 그 애가 감히 내 명성을 훼손시키려 해. 한예진은 차갑게 명령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모조품 디자인을 민지의 것으로 조작하여 민지가 다른 디자이너의 작품을 베꼈다고 주장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언론에도 압력을 가해 민지를 양심 없는 사기꾼으로 몰아붙이려 했다. 이러한 음모 속에서 민지와 미선은 2차 심사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들은 낡은 옷들을 기워 만든 독특한 소재와 패턴을 개발하며 밤샘 작업을 이어갔다. 민지는 자신의 디자인에 시간의 흐름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려 애썼다. 미선은 딸의 열정을 보며 자신의 오랜 꿈을 다시금 떠올렸다. 그녀는 민지가 자신의 잃어버린 꿈을 대신 이루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민지의 노력은 한예진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2차 심사를 앞두고 민지의 디자인 자료가 보관되어 있던 컴퓨터가 바이러스 공격을 받아 모든 파일이 손상되었다. 민지는 절망했다. 엄마, 내 디자인이 다 사라졌어.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선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민지야, 엄마가 옆에 있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녀는 딸의 재능을 누구보다 믿었다. 그때 그들을 돕기 위해 나선 인물이 있었다. 바로 이서준 디자이너였다. 이서준은 민지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고 한예진의 행동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한예진이 과거 자신의 스승인 서지현을 배신하고 그녀의 디자인을 훔쳤다는 소문을 알고 있었다. 이서준은 민지의 디자인에서 서지현의 독특한 감성을 느꼈고 미선의 국화꽃 반지를 보고 확신했다. 박미선이 바로 서지현이라는 것을. 이서준은 민지에게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그녀의 디자인을 복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도왔다. 그는 자신의 작업실을 민지에게 개방했고 최고급 재료와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또한 한예진의 과거 비리에 대한 자료들을 비밀리에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서준은 한예진이 과거 서지현의 디자인을 훔쳤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야 했다. 그러나 한예진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그녀는 이서준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고 그가 민지를 돕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 그녀는 이서준이 참여하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그를 배제했고 패션계의 거물들에게 압력을 가해
이서준을 왕따시키려 했다. 이서준은 순식간에 패션계에서 고립되었다. 서준 씨, 저 때문에 너무 큰 피해를 입으시는 것 같아요. 저 그냥 포기할까요? 민지는 미안함에 고개를 숙였다. 이서준은 민지의 어깨를 다독였다. 괜찮습니다. 민지 씨,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서지현 선생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2차 심사는 라이브로 진행되는 파이널 오디션으로 각 참가자는 자신의 완성된 의상을 직접 모델에게 입혀 선보여야 했다. 이 무대는 민지의 꿈이 실현될 기회이자 한예진이 그녀를 완전히 짓밟으려는 경기장이 될 터였다. 한예진은 이성호의 아버지가 경찰 간부라는 사실을 이용해 이성호와 그의 패거리들을 동원하여 민지의 모델에게 위협을 가했다. 이성호는 모델에게 이 옷을 입으면 내 인생은 끝장날 것이라고 협박하며 모델을 도망가게 만들었다. 민지는 절망했다. 모델이 없으면 무대에 오를 수 없었다. 그녀는 최후의 위기에 처했다. 민지야, 시간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해? 하나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민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었다. 자신의 꿈, 어머니의 명예, 그리고 이서준의 희생까지 이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때 미선이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민지야, 엄마가 네 모델이 될게. 미선이 나직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지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서 그녀는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20년 전 패션계를 주름잡았던 서지현의 강인한 눈빛을 한예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비웃었다. 겨우 저런 늙은 아줌마가 모델이라니 추해서 못 봐주겠군.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무대가 단순한 공모전이 아니라 20년 전 묻혔던 진실이 폭로될 심판의 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대에서 잊혀진 전설이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것을. 퀸즈 패션 그룹 주최의 파이널 오디션 무대는 화려한 조명과 수백 명의 관중, 그리고 생방송 카메라의 열기로 가득했다. 강다혜는 자신이 디자인한 현란한 드레스를 입은 모델과 함께 자신감 넘치게 무대에 섰다. 그녀는 익숙한 미소와 우아한 포즈로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이끌어냈다. 심사위원석에 앉은 한예진 여사는 딸의 완벽한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민지와 미선이 감히 이 무대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드디어 김민지의 차례가 되었다. 사회자는 민지의 이름을 호명했지만 무대 뒤편은 고요했다. 한예진은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결국 포기했나 보군. 저런 실력으로 감히 어디서. 하지만 바로 그때 무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에 예상치 못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성호 일진이 민지의 모델을 협박하는 장면이었다. 이성호는 모델에게 이 옷을 입으면 네 인생은 끝장날 것이라고 위협하며 그녀를 도망가게 만들었다. 영상은 이성호의 아빠 박종수 팀장이 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암시까지 담고 있었다. 강다혜와 한예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모가 백일에 드러나자 경악했다. 관중들은 웅성거렸고 심사위원들은 당황했다. 사회자는 당황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한예진의 계획된 방해 공작임이 명백해졌다. 그때 무대 뒤편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걸어 나왔다. 박미선이었다. 그녀는 평소의 낡은 옷 대신
민지가 디자인한 검은색 롱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드레스는 단순했지만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흘러내리며 우아한 실루엣을 만들어냈다. 미선은 모델처럼 능숙하고 당당하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 속에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모두가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등 뒤로 민지가 디자인한 다른 작품들이 차례로 조명과 함께 등장했다. 버려진 옷가지와 자투리 천으로 만들어졌다고는 믿을 수 없는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들이었다. 미소는 드레스의 특징을 설명하며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민지의 디자인 철학인 시간의 흔적과 이야기를 직접 몸으로 표현하듯 드레스의 한 올 한 올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그녀는 단순히 옷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딸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국화꽃 문양의 낡은 은색 반지가 반짝였다. 강다혜와 한예진은 미선이 무대 위에 선 모습에 경악했다. 특히 한예진은 미선의 얼굴에서 20년 전 자신의 손으로 매장시켰다고 생각했던 서지현우의 모습을 보았다. 미선은 더 이상 박미선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설로 불리던 패션 디자이너 서지현이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무대 전체의 분위기가 압도되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제 딸 민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옷입니다. 이 옷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이야기와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미선은 그렇게 말하며 마이크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맹렬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0년 전 묻혔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미선은 무대 뒤편에 서 있던 이서준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서준은 단상으로 올라와 미리 준비된 태블릿 PC를 무대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20년 전 한예진이 서지현의 디자인을 훔치고 그녀를 모함했던 증거 자료들이 차례로 재생되었다. 서지현의 원본 스케치, 한예진이 서지현의 디자인을 자신의 것처럼 발표하는 영상, 그리고 한예진이 박 실장과 공모하여 서지현을 패션계에서 매장시켰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까지. 모든 증거는 한예진의 추악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 순간 강당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관중들은 경악했고 심사위원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예진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몸을 벌벌 떨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모든 것이 폭로되자 정신없이 단상 위로 달려들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야. 이 망할 년이 감히 나를... 그녀는 미선에게 달려들어 드레스를 찢으려 했다. 하지만 이서준이 재빨리 한예진을 제지했다. 한예진 이사님, 당신의 모든 죄는 이미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추악한 짓을 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바로 그때 강당문이 활짝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이서준이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둔 덕분이었다. 경찰들은 한예진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얼굴은 절규와 함께 지옥 같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강다혜는 엄마가 체포되는 모습에 경악하며 쓰러졌다. 무대 위에서 미선은 혜운이를 꼭 안아주었다. 혜운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20년 동안 억울함을 겪었던 자신, 그리고 딸 민지의 꿈을 지켜낸 승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민지의 손을 잡고 관중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관중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환호를 보냈다. 그들의 박수 소리는 단순히 공모전 우승자에 대한 축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찬사였고 불의에 맞선 용기에 대한 경의였다. 민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자 어머니의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이었다. 무대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패션쇼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이 승리하는 정의의 심판장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잊혔던 전설이 다시 깨어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패션쇼 무대가 격렬한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에 잠기자 김민지는 감격과 혼란 속에 서 있었다. 어머니 박미선이 실은 전설의 디자이너 서지현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한혜진의 추악한 음모가 만천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민지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20년 동안 숨겨졌던 아픔과 진실이 이제야 빛을 보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랜 시간 짓눌렸던 모든 것을 토해내는 해방감의 울음이었다. 한혜진은 디자인 도용, 사기, 그리고 명예훼손 등 수많은 혐의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녀의 딸 강다혜 또한 어머니의 죄가 밝혀지자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퀸즈 패션 그룹은 거대한 위기에 처했지만 이 사회는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하며 투명성을 회복하려 애썼다. 민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느꼈다. 그녀는 꿈꿔왔던 패션 디자이너의 무대에 섰지만 그 과정에서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 서지현은 민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우리는 이제 시작할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서지현은 민지에게 20년 전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다. 자신이 한예진에게 디자인을 도용당하고 모함을 받아 패션계에서 매장당했던 끔찍한 경험, 그리고 딸 민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이유까지.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국화꽃 문양의 낡은 은색 반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반지는 나의 꿈과 나의 재능을 증명하는 유일한 것이었어. 나는 이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너를 보며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서지현의 눈빛에는 회한과 함께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이나 세상의 편견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서준 디자이너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함으로 빛났다. 선생님, 이제 돌아오실 때입니다. 패션계는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서준은 서지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자신의 스승을 다시 무대로 이끌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서지현은 이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퀸즈 패션 그룹의 명예회복이나 개인적인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이서준과 함께 희망 디자인 아카데미 혹비엔 티엣키 하이퐁 라는 비영리 패션 디자인 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곳은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의 꿈을 키워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민지는 희망 디자인 아카데미의 첫 번째 학생이자 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제자가 되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밤낮으로 디자인 연구에 몰두했다. 민지의 디자인은 어머니의 섬세한 기술과 이서준의 혁신적인 감각,
그리고 민지 자신의 독창적인 철학이 결합되어 더욱 빛을 발했다. 혜은이 또한 아카데미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두 사람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민지의 옷을 입고 무대에 서는 것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했다. 이제 민지와 미선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 그들의 삶은 비록 평탄치 않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냈다. 그들은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았고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손목에 있는 낡은 국화꽃 반지와 어깨에 걸린 스케치북은 더 이상 비극적인 과거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표식이 되었다. 2년 후, 김민지는 더 이상 낡은 빌라촌의 소심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세계 패션계가 주목하는 젊은 디자이너로 우뚝 섰다. 어머니 박미선은 서지현이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녀는 단순히 재능 있는 디자이너를 넘어 윤리와 진실을 대변하는 패션계의 등불이 되었다. 희망 디자인 아카데미는 서지현과 이서준 디자이너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명실상부한 최고의 디자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재정적 어려움 없이 오직 재능과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었다. 민지는 이제 아카데미의 수석 디자이너이자 교수로서 후배들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옷에 담긴 이야기와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는 철학을 가르쳤다. 그녀의 강의실은 늘 학생들의 열정으로 가득 찼다. 서지현은 패션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그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강연과 패션 포럼에 참여하여 업계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강조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한때 어둠에 가려졌던 패션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손에 끼워진 국화꽃 문양의 낡은 은색 반지는 이제 과거의 아픔이 아닌 불굴의 의지와 재능의 상징이 되었다. 드디어 서울국제패션위크의 하이라이트, 희망 디자인 아카데미의 특별 패션쇼가 열리는 날이었다. 무대는 화려한 조명과 최첨단 기술로 꾸며졌고 전 세계의 패션 관계자와 언론 그리고 수많은 팬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이는 단순한 패션쇼가 아니었다. 억압받던 진실이 승리하고 희망이 피어나는 축제였다. 이번 쇼의 메인 디자이너는 다름 아닌 김민지였다. 그녀가 디자인한 컬렉션은 삶의 조각들이라는 주제로 버려진 1000조각들을 예술적으로 재활용하여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모든 의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였고 모델들이 런웨이를 걸을 때마다 관중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특히 마지막 의상, 수많은 1000조각들을 이어붙여 만든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눈부신 희망을 상징하며 모든 이의 감탄을 자아냈다. 쇼가 끝났다. 환호성과 함께 무대가 암전되고 다시 불이 켜지자 서지현과 김민지가 손을 잡고 런웨이 중앙에 섰다. 두 모녀의 모습은 강렬한 감동을 선사했다. 한예진의 딸 강다혜는 군중 속에 섞여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후회와 쓸쓸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짓밟았던 어머니와 그로 인해 빛을 잃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서지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별처럼 빛났다. 한때 자신의 꿈을 짓밟고 자신을 세상에서 지웠던 그림자는 이제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딸 민지의 손을 꽉 잡았다. 민지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활짝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하고 자유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고
아카데미를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 두 모녀는 함께 관중들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들의 인사는 단순한 감사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아픔과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자아를 찾은 두 여인의 승리 선언이었다. 패션의 여왕 서지현과 떠오르는 별 김민지. 그들은 이제 옷을 통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을 넘어 삶을 통해 희망을 심는 진정한 등불이 되었다.